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나면은 큰 이변이 없으면 이제 헌재 재판관이 되실 텐데요. 현재 헌재에 타기관에서 파견온 헌법 연구관들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 혹시 아십니까?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네, 총 18명인데요. 그중에 12명이 법원에서 파견온 사람입니다. 굉장히 많은 숫자죠. 네. 예.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헌재로 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. 또 인적인 어떤 교류를 한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수 있는데요. 네. 최근에 최희준 판사라는 사람이 헌재에 파견 온 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된 평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유출했다라는 보도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? 네, 언론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. 네, 실제로 이렇게 법원에서 파견되어 온 판사가 원래 역할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원 쪽의 여러 가지 요구에 충실하게 움직일 경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맞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. 그래서 이참에 헌재의 어떤 재판을 연구하거나 또는 법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다른 데서 파견받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어떤 메커니즘으로 키워내고 양성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얘기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일단 헌법재판소의 업무 가운데 위헌재청 심판 사건이 있고 또 위헌 소원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재판과 관계가 되다 보니까 재판 실무에 대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파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단기간에 어떤 구조를 바꾸기에는 인력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자체 연구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. 네. 당장 뭐 어떤 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판결의 결정의 어떤 논리를 연구하는 분들이 법원 쪽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다수다. 그러면 아무래도 법원 쪽의 논리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방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기적인 과제가 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인 인력으로 교체하는 것도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헌재 재판관 관련돼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헌재가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철학적, 논리적 그리고 헌법적 이념에 맞춰서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꼭 법관의 자격 또는 뭐 법조인만이 헌재 재판관이 돼야 되느냐? 헌법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철학 또는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? 전원이 아니라 일부라도 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헌법재판관의 자격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민적인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후보자 본인의 생각을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.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하다 보면은 다른 직역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의 모습을 보면은 좀 다르게 보이고 또 문제점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. 네.